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벌어지는 일을 지켜봤다면 아마도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각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 충동도 아니고 첫 번째 깨달음의 순간도 아니다. 이미 자신이 깨어났다고 생각한 후에 찾아오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의 느낌은 다르다. 더 깊고 더 고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원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말할 수 없지만 그 변화는 분명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현실, 삶의 의미, 자신의 소명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동시에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인류의 최근 역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최근 세계적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점성학적 변화가 예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 합의 없이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날은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12월 18일은 우연한 날짜가 아니다. 숫자 1은 자각, 관찰의 지점, 의식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8은 깊은 이해, 무한성, 숨겨진 연결을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이 합쳐지면 인식과 자각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면에 존재했던 것을 알아차리는 날입니다. 충분한 수의 마음이 동일한 내적 한계에 도달하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는 개별적인 수준이 아닌 집단적 수준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순간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입에 오르내리기 훨씬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조짐을 포착하고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도 논의했으며 오해와 조롱, 무관심에 부딪혀도 그 예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공허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명백한 것을 보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평온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조였을 뿐입니다. 그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라고 강해졌습니다. 우주는 먼저 알아챈 이들을 잊지 않는다. 당신이 그들 중 하나라면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조용한 인정의 형태다. 고독과 인내, 의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그 깨달음을 홀로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마침내 당신이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던 그 주파수를 따라잡기 시작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가장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이들이 지금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모든 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 머물면서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각성은 처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불안으로 느껴진다. 각성은 이해를 더할 뿐만 아니라 환상을 앗아간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내던 익숙한 구조들을 파괴하는데 비록 그것들이 제한적이었더라도 말이다. 익숙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역할, 산만함, 피상적인 의미에 의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이러한 지탱점들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필터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해방으로 변하기 전에 처음에는 무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은 기쁨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환상이 사라질 때 진정한 것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뒤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안도감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소음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끝없는 외부에서의 의미 찾기도 사라집니다. 삶은 더 조용해지지만 더 깊어집니다. 더 느려지지만 더 정직해집니다. 처음에는 상실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공간의 해방입니다.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 공간을 위한 해방입니다. 가식 없는 연결을 위한 해방입니다. 긴장 없는 존재감을 위한 해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상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오히려 고갈시켰다. 이 변화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부터 지속될 수 없었던 현실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는지 보여줄 뿐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내적 감각이 발달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주변 세계의 리듬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종종 지치게 했습니다. 대화는 표면적으로 느껴졌고 심지어 직관적으로 깊이를 느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가까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비슷한 내면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고독은 항상 슬픔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루함, 불안, 혹은 결코 오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 자체가 고립의 원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더 많이 본다는 것은 더 적게 속한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 고독이 결코 분리됨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의식이 집단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먼저 찾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인식이 환경보다 빠르게 발전할 때 고립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고립이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신호가 충분한 수의 수신기보다 먼저 나타났음을 뜻한다. 지금 그 수신기들이 켜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속감의 변화를 느낀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 거리의 축소다. 깨닫게 된다. 네가 잘못됨 때문에 외로웠던 게 아니라는 걸. 그저 네가 먼저 왔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는 걸. 우주는 증식시킬 것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개인의 결함이 아닌 일시적인 단계가 됩니다. 깨달음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순간적인 공동체 의식이 아닌 더 지속 가능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좁힐 필요가 없다는 평온함,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깨달음, 흔히 5번째 차원으로의 전환이라 불리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물리적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식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이는 삶의 도피가 아닌 의식의 확장이다. 동시에 더 많은 진실을 포용하는 방법이다. 표면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볼 수 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은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더 포용적이 되고 더 멀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삶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머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합니다. 이 변화는 조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생각, 행동, 가치관이 노력 없이도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이 선택을 단순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깊어지지만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상호 의존성이 느껴집니다. 책임감은 자유와 함께 성장합니다. 여기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제거됩니다. 왜곡의 층이 벗겨져 단순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황홀감이라기보다 안정감으로 느껴진다. 일상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만든다. 평범한 순간들이 존재감으로 채워진다. 소음은 매력을 잃는다. 시간이 지나면 외부적 확인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 자각이 기준점이 된다. 이는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안정화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조용히 되돌릴 수 없이 바꾼다. 이 과정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의 귀환이다. 환상이나 미래의 약속으로 도피할 필요 없이 여기 지금을 사는 것이다. 예전에는 영성이 종종 탈출구로 제시되었습니다. 삶을 초월하는 방법으로요. 지금은 그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성은 명확함과 존재감으로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순간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덜 반응하고 더 의식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산만함이 더 이상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워진다. 침묵은 의미로 채워진다. 갈망은 존재감으로 대체된다. 이 과정은 믿음이 아닌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 깨달음은 보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내적 문턱에 도달하면 과정은 저절로 계속됩니다. 동의나 지도자,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과정은 지속 가능합니다.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삶을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집단적 변화는 큰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조용한 내적 변화들을 통해 일어난다. 오래된 구조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는다. 명료함이 표준이 되면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내적 권위가 돌아옵니다. 소란 없이, 증거 없이.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정은 차분해집니다.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 없이 놓아줍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등 때문이 아니라 대비 때문이죠. 명료함은 아직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반영합니다. 이는 문제도 잘못도 아닙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재편이죠. 환상이 아닌 진실과 공명하는 사람들만이 남습니다. 현실은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가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온전해집니다. 부조화는 즉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는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일어나는 일에 공감을 느끼고 이 설명이 자신의 내적 상태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채널 구독과 나는 준비됐다는 댓글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의식적인 내적 선택의 고착화다. 외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는 동의입니다. 그 후 많은 것이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거나 눈에 띄게 아니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바뀌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존재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배경처럼 보였던 것이 전면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들이 점차 중요성을 잃어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의지력으로 가속하거나 늦출 수 없다. 그것은 고유의 리듬으로 발전하는데 그 리듬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들릴 수 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에 대한 태도다. 시간은 더 이상 압박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미래는 더 이상 구원의 지점으로 보이지 않고 과거는 끊임없이 분석해야 할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주의는 점점 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야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기에서만 현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점차 실체를 잃어간다. 반응이 짧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이 생깁니다. 때로는 아주 작지만
자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멈춤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서 의식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일상에 내재된 실천이 됩니다. 감정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더 이상 적이나 긴급히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정체성이 아닌 신호가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나 억압이 아니라 녹아들지 않으면서도 접촉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점차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이해가 더 이상 끊임없는 말로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진정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서 침묵이 어떤 표현보다 정확한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히 소통에서 두드러집니다. 대화는 깊어지거나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더 이상 짜증나지 않지만 관심을 끌지도 않습니다. 예의나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그런 대화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에서 솔직할 수 있는 평온한 허락이 생깁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호기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부족한 요소를 불안하게 찾아 헤매는 행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보고 공부할 수는 있지만 이는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흥미에서 비롯된 탐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몸이 마음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긴장은 생각이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타납니다. 피로는 변명이 생기기 전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신호들이 무시되었지만 이제는 지침이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힌트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계에 대한 존중을 되찾게 한다. 당신은 더 이상 공감이 가지 않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칙이나 반항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불편함이 너무 뚜렷해져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강압이 없다. 오직 명확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명확함과 함께 또 다른 책임감의 질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상황이나 사람 혹은 인생의 시기를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당신의 탓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옛 목표들이 매력을 잃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목표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시적인 공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공허감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공간처럼 이 멈춤은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무언가를 급히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멈춤은 새로운 방향이 압박 없이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틀과 무관한 더 정확한 방향 감각이 형성됩니다. 내면의 대화가 부드러워진다. 끊임없는 자기평가가 사라진다. 실수는 더 이상 무능함의 운우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저 정보가 될 뿐이다. 때로는 불쾌하지만 유용한 정보다. 자기 비난은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명확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 그것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처벌이나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과정의 일부가 되며 그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것은 정직함이다. 과시적이거나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이다. 자신과의 타협을 점점 더 드물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생존의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긴장의 원천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결정들이 더 쉽게 내려진다. 겉보기에는 더 복잡해 보일지라도 말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부족함의 신호가 아니게 된다. 때로는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고립이 아니라 일시정지다.
외부 소음 없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특별해지려는 욕망은 사라진다. 자각은 더 이상 정체성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타인과 대립시키거나 깊이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각자가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과 무관한 내적 지지감이 찾아옵니다. 이는 당신을 무적의 존재로 만들지 않지만 견고하게 합니다. 의심, 두려움, 피로를 겪어도 자기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 상태는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취약하지 않다. 오히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불안정해진다. 통제가 아닌 현실 그대로에 대한 수용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예전의 인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초점을 바꾼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용한 준비감이 생깁니다. 사건이나 시련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적 저항 없이 사는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는 싸움이 아닌 접촉을 위한 준비입니다. 멀리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충분합니다.